기본적인 차원 그 개념은 이해 가세요? 네.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수적인 차원으로 가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차원이란 좀 혼동되는 부분이라든가 중복되는 의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사용성 테스트를 할 때도 테이블을 쫙 놔요. 예를 들어서 효율성, 정확성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고 아까 배운 여러 가지 세부 요소들 있죠. 이걸 한쪽 테이블에 다 놓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지 뭐 상중하로 체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복으로 체크를 하겠고 가끔은 상충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상충되는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비어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디자이너가 혹은 디벨로퍼가 이런 뭐 비어있는 뭐 정확성에서 오류 리커버리를 추가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3가지 의미성과 유연성 그리고 일관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개념 자체는 쉬워요. 그러니까 의미성 차원에서는 사용자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내가 원하는 렐러번트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가 전달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온오프 같은 경우에 정보가 변했을 때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냥 다이나믹한 정보에서 내가 어떤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가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적으로 네트워크가 온인지 오프인지 내 친구가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바로 보여주죠. 앱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가능한 채팅 사람들이 정보가 보여주는 거 이건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의미 있기 때문에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부가성은 내가 오더를 내리지 않아도 내가 명령, 커맨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를 제공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 가능성, 이 정보에 대한 그 컨텐츠 자체가 정말 읽기 쉽게 디자인됐는지, 가독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광고 회사들 중에 좀 저가로 하시는 인쇄 출판업 하는 데는 굉장히 가독성이 낮게 정보를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렇게 자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랑 선택한 정보랑 이렇게 버튼에서 딤된 명도 조절이 잘 안 된 경우는 가독성 자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단순히 비주얼적인 정보 이해 가능성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정보가 아예 상충되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쇼핑으로 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세부 요소들, 가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판매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볼 때도 뭐 그림 위주로 볼 것인가 컨텐츠 위주로 볼 것인가 가격이 싼 거부터 다 비싼 데까지 여러 가지 채널로 배송료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많은 저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광고가 상품이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더스탠더빌리티 자체는 좀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논리성 같은 경우는 많은 웹사이트 중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성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사실 당연히 시스템 개발자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할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요소들이 뭐냐면 사용자의 그 전문 지식 레벨에 따른 의미 있는 정보가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정보랑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여러 시스템을 많이 경험한 전문가가 생각하는 그 정보의 의미성은 다를 것이라는 게 가장 이슈가 많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미성 얘기할 때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개발해야 되는가 라는 논의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매뉴얼 같은 것들을 추가로 전달한다든가 아니면은 과업에 따라서 모든 레벨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하철 발권기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보자 위주로 맞춰야 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그런 그 사용자, 의사나 아니면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전문 지식에 맞춘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레벨을 맞춰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모두 학습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보를 라는 그 기준을 정하는 요소로 학습성이 쓰이는 거죠.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습성이 뛰어난 그런 매뉴얼로 우리가 많이 예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D 시각 디자인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예를 보면 내가 어떤 테이블 하나 샀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나사들을 조일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지 생각하래요. 그래서 사용을 하래요. 근데 만약에 도구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래요 지금? 네, 콜센터에 전화하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 가구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있고 이렇게 조립을 하시오라고 굉장히 비주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학습성 수준을 전문가가 아니라 초보자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모든 제품의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잘된 예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요. 유연성은 뭐냐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됐어요. 실제 유연성의 다양한 개념 중에서 컨텐츠들 중에 그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앱이 뭐 모바일이든 혹은 태블릿이든 다 연동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리스폰시브 웹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에 따라서 컨텐츠 구성이라든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화면들이 바뀌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하게 컨텐츠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얼만큼 유연하게 나의 예를 들어서 학습성에 따라서 컨텐츠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지, 이런 사용자 관점의 주도권, 컨텐츠와 플랫폼 관점의 유연성을 다 모두 포함을 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유연성이라는 속성으로 우리가 사용성을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주도권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예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진인데요. 여기서 사용자 주도권은 뭐냐면 시스템이 지금 내가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저장을 해야겠다. 그리고 딱 저장을 누르면 그다음에 이 화면이 뜨죠. 내가 뒤에 거 클릭하고 싶어도 이 밑에 위에 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뒤를 클릭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장하겠다는 커맨드를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 다 오픈할 수 있겠죠. 얘도 동시에 편집하고 얘도 저장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를 저장을 눌렀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용자 주도권을 항상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태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요.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뭐 웹사이트 이용할 때 이런 팝업이 뜨게 하는 것들. 다양한 옵션도 없고 이 화면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기존에 하는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사용자 주도권을 나쁘게 사용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용자 주도권 관점에서 우리가 위임하기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번 상호작용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위임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얼만큼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이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상호작용 얘기할 때. 실제로 이 사용성에서도 보면 단어를 찾아가지고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내가 그냥 찾기 해가지고 전체로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서 내가 실제 바꿀 추천 문장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대체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 관점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 101에서 투표를 하는데 꼭 앱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 말고도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PC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인풋을 주죠. 이런 것들도 이 시스템 자체가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로 지난번에 들었던 것 중에 영화를 예매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플렉서빌리티가 되게 높은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출력 대책성은 내가 보이는 화면에 대한 거예요. 아웃풋에 대한 얘기고요. 다양하게 보여주는지. 그 다음에 다중성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보통 플렉서빌리티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쓰이는데요. 아까 문서를 작성을 하고 저장할 때는 사실 일부러 시스템을 다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예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할 때는 문서를 동시에 작업하지 못하게 일부러 막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가 있고 일부러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하면서 음악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앱 하면서도 전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일부러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다중성을 열어두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 다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문서 작업을 한다. 같은 작업을 다른 플랫폼으로 하는 거. PPT로 하고 워드로 할 때 우리가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지만 실제 인풋 자체는 다르게 들어가죠. 동시 작업이랑은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일부러 다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되 작업을 교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시스템 자체가 이걸 저장하고 해석하는 데에 그 로딩 타임을 줄여주는 것들도 하나의 그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 오픈해버리면 사용자가 에러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고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태스크 자체가 섞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오픈하지 않고 일부러 교차적으로 다중성을 지원한다던가 사용자 주도권을 일부러 막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다 플렉서빌리티를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뭐 개인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플렉서빌리티 자체가 다양한 사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퍼스널라이즈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응용성이라고 하고요. 이 세부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용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구나 정도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응용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 중에서도 내가 실제로 내가 개인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킨을 바꾼다든가 음악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 얘기하고 개인화에서 시스템이 나를 알아먹고 내가 좋아하는 쇼핑 리스트라든가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이건 나에 맞춰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응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어떤 플렉서블한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화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사용자 주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중성 정보는 얼만큼의 컨텐츠까지는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동시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일관성인데요. 일관성 개념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랑 많이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나 일관되게 프로그램들, 명령어들이 설정됐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들 있죠. 그런 것들이랑 일관되게 디자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PC로 그대로 데리고 오면 그게 친숙하죠.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만약에 메모를 작성하는 건데 CD가 뭐 그려져 있다. 우리가 컴퓨터 0101로 입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정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개발할 때 사용자가 기존에 있는 대상이랑 거의 맞게 만들면서 친숙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의 명령 체계가 비슷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일반화 가능성 중에 보면 실제 여러분 뭐 3D 툴 같은 거 사용을 하신 분들 보면 파워포인트에서 전체 선택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뭐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3D 툴 같은 경우, 라이노 같은 경우에 써보신 분 있으면 이거를 왼쪽에서 드래그했을 때랑 오른쪽으로 드래그했을 때랑 기능이 틀려요. 왼쪽에서 드래그하면 내가 그 드래그가 움직인 부분 선택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되면 내가 전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 선이 닿기만 하면 다 선택돼 버리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일반화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라이노라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워드 쓰는 것처럼 익숙한 그러니까 비전문가들도 많이 쓰게 되는 툴이 돼버린다면 지금도 많이 쓰시는 분이 있지만 점점 그 레벨이 다운로드 되면 계속해서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제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친숙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아까 포스트잇 예를 들었는데 실제 직관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실제 생활에서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모티브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좀 일관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예전에는 단순히 그 키패드로 어떤 복싱 게임을 했다면 지금은 실제로 내가 복싱을 하는 그런 무브먼트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일관성은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일관성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세상을 뭔가 텐저블하게 보는 게 아니라 화면 안에서 눌러야 되는 거죠. 초반에 이렇게 누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고 혹은 마우스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졌기 때문에 실제 뭐 아이콘 누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일관적일까? 일관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실제 세상이랑 좀 밀접하게 디자인해 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보여줄 것도 실제 이제 친숙하게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앱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제공되고 있어요. 플랫폼이 바뀌면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정보를 보여주는 거, 더 간략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지를 강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뭔가 시스템의 친숙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PC에서 쓰는 버튼은 마우스 기준으로 클릭을 하기 때문에 좀 작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게 버튼이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들도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터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한 화면을 PC를 띄워놓고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마우스를 놓고 내비게이션 했다면 지금은 누워서도 보고 그쵸? 앉아서도 보고 아니면 이제 허리에 껴서도 보고 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태블릿이나 앱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존이 뭐 주요 정보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터치할 때도 내가 잘 손이 닿는 부분에 터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뭐 내가 보는 위치에서 혹은 옆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내비게이션 가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사용할 때는 또 앱에서 그 버튼 위치들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버튼은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게끔 새로 디자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터칭 가능한 그런 위치인가 이런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팁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기본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컬링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들고 보겠죠. 이랬을 때는 기본 정보 버튼은 위쪽에 있는 게 시야각 쪽으로 봤을 때 좋고 주요 콘텐츠는 가운데 흐르듯이 보여주는 게 좋다라든가 의사 선생님들 쓰는 뭐 간호사들도 많이 요새 태블릿 쓰게 되는데 이럴 때는 뭐 노트 형태로 보게 되는데 어디에 시야가 많이 갈 것인가 만약에 뭐 DJ 같이 혹은 엔터테이닝 할 때 태블릿을 테이블에 놓고 쓰는 경우면 어디가 터처블한 위치일까 이런 것들도 일관성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메타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PC 기반의 메타포는 기본적으로 뭐 휴지통 하면 뭐 파일을 지우는 것 같고 그런 걸 PC 기반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 태블릿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사용을 해요.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넘길 때 실제 페이지 넘길 것만 같은 그런 아이콘을 쓴다든가 PC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죠.